그럼 먼저 손익 수정 분계를 가지고 보면 이 손익 수정 분계의 그 취지가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이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 수정 분계가 수익 비용의 정확한 인식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했다면, 과하다는 건 올해 거 아닌데 내년 것까지 전부 다 인식했다면 뺄 거고, 반대로 올해 하나도 인식을 안 했다 그러면 올해 해당하는 부분을 인식시켜 줄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익 수정 분계를 하는 내용은 그게 기준이에요.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 전액 수익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인식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차기분을 취소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 비용을 인식을 안 했다면 단기분을 인식시켜 주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수익 비용 가지고. 그럼 제가 우리 분계를 위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죠.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 그리고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다. 그럼 비용을 인식시키는 방법은 비용 자리인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 쓰고 금액 쓰는 거고, 수익을 인식시키는 방법은 자기 자리인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 쓰고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때는 반대인 대변 쪽에 써줄 거고, 수익을 취소한다면 반대쪽인 차변에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보면, 이 중에 이연을 먼저 봤을 때, 저 이연이라는 건 해를 넘기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 이연은 우리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회계 처리했다는 건 우리가 돈을 주거나 받는 일이 발생을 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자, 그럼 이건 바로 그냥 예를 가지고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 2020년 10월 1일 날 이때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납부를 해요. 그리고 얘를 월할 계산을 한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우리가 납부 시에 회계 처리가, 자,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를 하는데, 이때 차변에 120만 원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기말 수정 분계가 여기 계정 과목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요. 그럼 이연이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먼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단기분하고 그리고 차기분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그럼 월할 계산이니까 단기에 귀속된 부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죠? 3개월이면 지금 월할 계산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단기분이라는 거고, 그럼 차기는 9개월이니까 얘는 90만 원이 차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해당한 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거는 경과됐으니까 올해 비용으로 얘는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있어야 되고, 비용으로. 그리고 차기분은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납부할 때 어떤 계정 과목 썼던 간에 수령 분개하고 나면 딱 이렇게 금액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내년이 9달이고 올해가 3달인 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럼 납부할 때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장부에 남아 있는 기록은 보험료 30만 원에 선급 비용 90만 원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로만 전부 다 처리한 거를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령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납부할 때에 만약에 보험료라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 수령 분개할 때는 자, 우리는 보험료가 30만 원만 장부에 있어야 되죠. 3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120만 원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90만 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120만 원에 다 보험료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급비용이라 처리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90만 원은 차변에 선급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해서 9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비용 처리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보면 자, 납부할 때에 자, 이번에는 대변에 120만 원을 납부하면서 선급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급 비용 처리했다는 건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말 수정 분개를 할 때는 자, 우리는 선급 비용이 장부에 있어야 될 금액은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120만 원 처리되어 있으면 30만 원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우리 납부하면서 올해 보험료 30만 원 인식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30만 원이다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납부할 때에 비용 처리를 했던 자산 처리했던 간에 기말 수정 분개를 하고 나면 내 장부에는 보험료는 30만 원, 120인데 90 취소했으니까 선급 비용은 처리한 적 없는데 기말에 써줬으니까 90만 원. 얘는 선급 비용이 120인데 30 취소했으니까 90만 원 남아 있고 보험료 30만 원 우리가 인식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기말에 정확하게 이렇게 남겨놓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던 간에 올해 단기분과 차기분이 섞여 있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다 처리했다는 건 뭐든 간에 과하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라고 처리하면 무조건 대변에 보험료 올 거고 선급비용이라 처리하면 무조건 선급비용이 올 거예요.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봐서 기말 수정 분개는 얘가 무조건 반대에 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 거하고 내년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과 내년 거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다. 그래서 이어는 미리 내년 걸 우리가 충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남겨 놓을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올 거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얘가 보험료가 아니고 뭐 이자 비용이든 뭐 임차료든 뭐든 간에 반대쪽은 선급 비용이 올 거니까 비용 가지고 이연할 때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 차기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거는 미리 준 비용이다. 이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 내년 걸 미리 줬기 때문에 아직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보험료를 취소했으면 차변에 일단 선급비용은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급비용을 취소했으면 지금 우리가 납부했던 게 보험료였는지 임차료였는지 뭐 이런 것들은 문제에 적혀 있을 거잖아. 걔를 써주면 되니까 기본 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비용 가지고 했으니까 반대로 자 이제 수익 가지고 보면 자 수익 가지고 보면 2020년 이제 9월 1일날 1년분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거예요. 월할 계산을 하면 자 이때도 우리가 먼저 파악할 거는 단기분과 차기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데 단기분은 9, 10, 11, 12 4달이죠. 4개월 분이고 그러면 월화 계산하면 얘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분은 그럼 내년은 8개월이 되고 얘는 80만 원이 차기분이 되겠죠. 그럼 단기분은 계정 과목이 수익 계정 과목이 임대료로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고 차기분은 미리 받은 수익이다. 아직 기간이 경과 안 했으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연과 이산 딱 보자마자 느낌이 안 오시면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세요. 올해 거, 내년 거. 왜냐면 월화 계산하라고는 우리 시험에 무조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6개월 친지, 1년 친지, 24개월 친지 이걸 좀 확인을 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수령할 때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기말 수정 분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120만 원을 받을 때에 이걸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 그럼 우리는 기말에는 지금 임대료는 내 장부에 4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120으로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을 줄여서 40만 원으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내 장부에는 이 80만 원은 내년 차기분인 선수 수익이다라고 80만 원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수령할 때에 우리가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부채로 처리를 했다면 그러면 기말에는 우리는 이 선수 수익이 장부에 80만 원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120만 원으로 선수 수익이 너무 많이 과대 계상되어 있죠. 그래서 40만 원을 줄여 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선수 수익 40만 원을 줄여주고 대변에는 우리 임대료라고 처리한 적이 없죠. 그럼 올해 발생분만큼 임대료라고 40만 원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 분계도 이 금액을 파악한 후에 문제 보고 우리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분계를 했는지 과거에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분계했는지를 봐서 그럼 수정 분계할 때는 얘가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 계정은 알겠죠? 내년 것까지 같이 돈 주거나 받았으면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에요. 수익은 내가 받은 거니까 미리 받은 수익, 비용은 내가 줘야 되는 거니까 미리 준 거다 선급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액도 안 틀리게. 그럼 일단 분계 위치는 쉽겠죠? 우리 그 세무사의 시험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하였다, 수익 처리하였다, 뭐 자산 처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TAT 2급 시험은 그냥 며칠 날 보험료를 납부했다, 임대료를 받았다고 적혔어요. 며칠 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는 게, 그럼 그 전표 날짜로 가보면 분계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 날짜 있는 분계에서 일단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반대쪽은 돈 주거나 받은 거일 테니까. 그럼 그 계정함 뒤집고 나서 우리가 이 금액 파악만 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연 중에서 세무위급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소모품 문제예요. 자, 소모품 문제인데, 자, 이 소모품이 우리가 구입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사용액이 70만 원이고, 그리고 미사용액이 30만 원이다라고 보면,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모품 중에 기말에 사용한 거는 소모품의 비용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라고 장부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내 재산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될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입 시에 자,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고,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말 결산할 때에 일단 우리 소모품은 장부에 얼마만큼 있어야 되죠? 30만 원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나는 100만 원이라고 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만 원만큼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을 70만 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이 없어진 만큼 지금 우리 소모품비라고 처리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소모품비다 7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소모품이라고 처리했을 때는 소모품이라는 글자가 세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액을 분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액을.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구입할 때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차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이다. 대변에 돈을 줬겠죠. 그럼 기말에는 자, 우리는 소모품비는 7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장부에 100만 원 했으니까 30만 원만큼은 취소해줘서 70만 원만 장부에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비 30만 원을 취소할 거고, 혹은 소모품비 내자죠. 그래서 미사용액 내자를 취소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금액을 뒤집어서 주고 하나만 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제시해주는 금액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이제 소모품이 30만 원치 있는데 소모품 30만 원치 있다고 분개한 적이 없죠. 차변에 소모품 3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해 줄 거예요. 자, 이걸 응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 광고 선전비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판촉물을 광고 선전비라고 해서 전부 다 구입을 했는데 미사용액이 30만 원이고 얘는 소모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였는데 30만 원치 안 썼으니까 광고 선전비 30만 원 취소하고 소모품으로 30만 원 써두는 거예요. 뭐 소모품비나 광고 선전비나 비용인 건 똑같죠.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 구분을 해야 되도록도 나올 거예요. 500번, 800번 구분하도록도.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 얘가 100만 원치 했는데 10만 원 남았대. 그럼 10만 원만 그 90만 원을 취소할 건데 10만 원만 남았으면 그런데 2대 1로 썼대. 500번, 800번이. 그러면 2대 1로 나눠서 500번, 800번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500번, 800번을 나누겠죠. 우리 영업 비용들은. 자, 이게 우리 이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소모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상을 봅시다. 자, 예상 발생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2020년 10월 1일 날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입을 했고 이자율은 12%.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이자는 월할 계산을 하면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는 이때는 정기예금 가입하는 거죠. 정기예금 가입할 때에 대변에 돈 100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정기예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자, 기말 우리는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자, 1000만 원의 금액에다가 이자율 12% 곱하기 올해 해당하는 게 10월, 11월, 12월 세 달이죠. 그러면 12분의 3을 해서 그래서 30만 원에 맞죠? 30만 원의 이자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럼 정기예금이라는 건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자 수익을 올해 귀속된 30만 원만큼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자리인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을 인식시키고 차변에 미수 수익이다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얘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 그럼 2021년 9월 30일 날 자, 만기가 도래를 하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 해서 1120만 원을 돈을 받게 될 거예요. 20만 원을. 그럼 이 돈을 내가 받았다, 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분기할 때 차변에 이 금액을 쓰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대변에 들어온 이유를 쓸 건데, 뭐 첫 번째가 정기 예금 원금 1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쓰는 거고, 그 다음 생각할 때 문제 이렇게 적혀서 얘는 일반 전표 때 나오게 될 거예요. 정기 기말에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해뒀대. 그거 지금 받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받았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미수 수익을. 금액 3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차이 나는 나머지 이 90만 원이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자를 얼마 받는데 정기 말에 우리는 미수 수익으로 얼마 인식했다라고 일반 전표에 나오면 기말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지우기 위해서 그럼 그냥 이자 수익 쓸 때 미수 수익 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수 수익이 정기 기말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게 일반 전표에도 결산 문제도 나오지만 얘가 일반 전표에도 나오니까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반대로 2020년 우리 9월 1일 날 우리는 1년간 금전을 차입을 해요. 1000만 원. 이자율은 12%. 그리고 원리금 일시 상환. 자, 죄송해요. 1년간 말고 2년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자, 월할 상각한다고 하면 자, 먼저 첫 번째가 차입할 때 차변에 돈을 1000만 원을 빌릴 거예요. 그리고 내년 만기가 아니죠. 2년짜리니까.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다. A라는 거래처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돈을 빌렸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자, 우리가 결산할 때 기말에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의 이자율 12%고, 그리고 올해는 9, 10, 11, 12 4개월이죠. 그럼 12분의 4를 하면 4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우리는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할 건데, 그런데 얘는 원리금 일시상환 2년 뒤 만기 때 이자 240만 원을 한 번에 원금까지 해서 1240만 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4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 만기는 2022년 8월 31일이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자, 이대로 뒀다가
자, 다음 2021년 12월 31일 기말에 자, 이때는 우리는 이자가 1년치 전부 다잖아. 그죠? 발생 이자는 1년분 전부 다죠. 1년 내내 이자 발생한 거잖아. 그럼 1년치 이자니까 그냥 이자에 대해서 얘는 뭐 쓴다면 12달인데 뭐 얘가 다 12달 전부 다 귀속된 거니까 120만 원이겠지. 그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이자 비용 120만 원을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120만 원을 인식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자, 우리는 12월 31일 기준 했을 때 내년 8월 31일 날 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유동성 대체해 줘야 될 거잖아요. 얘는 비유동 부채인데 지금 얘는 비유동 부채인데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유동성 대체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유동성 대체는 내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만 무조건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렸는데 내년부터 5년간 균등상환하게 1000만 원씩 갚겠대. 그러면 내년 갚는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그냥 1000만 원씩 5년간 해서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전액 상환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2022년 8월 31일 날 이제 우리가 만기 상환을 하면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 거는 1240만 원을 줘야 되겠죠. 2년분이니까.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차변에 보면 자, 장기 차입금이라고 적혀 있나요, 장부에? 아니죠. 전기에 유동성 대체했으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적혀 있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 원이라고 지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자를 볼 건데 이 240만 원 중에 이자 비용 처리하면서 미지급 비용이라 처리한 게 100만 원, 40만 원과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있죠. 이 미지급 비용 이제 줬잖아. 그죠? 이제 줬으니까 지워줘야지. 미지급 비용 16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 80만 원은 올해 8월 31일까지의 이자 비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유동성 대체하고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봤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분계를 하는 목적이 손익 수정 분계인데 올해 정확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니까 아무 회계 처리 안 했으면 내년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결산 때는 올해 것만 지금 처리하는 거죠. 올해 발생한 것만. 근데 이연에서는 내년 것까지 다 회계 처리들을 했기 때문에 올해 거 내년 거 정리를 하면서 금액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을 쓰는 거지만 얘는 아무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올해 발생한 부분 단기 발생 부분만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방금 하면서 유동성 대체를 봤는데 자,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을 2년 상환 연장하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된다면 자, 이렇게 분겠다는 거예요. 전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이란 이야기는 전기말의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 그리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 이렇게 썼는데 유동부채로 만들어 놨더니 2년 상환 연장했대. 그럼 다시 비유동부채로 해야 되겠죠. 그럼 단기말에 우리는 얘를 다시 장기 차입금 만들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다 얼마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또 다음 연도 차기말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차기말에 다시 장기 차입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유동성 대체니까 자, 이 분계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분계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전기말 유동성 대체했다라고 해서 근데 얘를 2년 연장하면 얘는 비유동으로 다시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형용과 부정은 이 다음 시간에 보고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거 좀 볼게요. 자, 부가세 정리는 AT 시험을 위해서는 무조건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전산세무이급도 자주 나와요. 결산 문제에서. 원래 꼭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계산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매출세액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공부했으니까 매출세액이 뭔지는 알겠죠?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대신 받아서 내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고 얘는 성격이 부채라서 자기 자리는 대변이죠. 대변 계정이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으로 차변 계정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는 분계는 반대변에 입력해서 서로 상계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럼 기본 틀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이렇게 쓰는 게 기본 틀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기본 틀인데, 자,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크다면 매출세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나오게 될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얘가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부채니까 대변 계정이죠.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대변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나오게 될 건데, 이때는 미수금으로 자산계정, 차변 계정을 써줄 거예요. 이렇게 분계될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미수금이다. 얼마. 그런데 여기에 옵션을 조금 더 붙이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가 있죠. 세액공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잡이익이라고 쓰라고 할 거고, 잡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계정 과목이니까 대변 계정이에요. 수익이니까. 그리고 가산세가 있다면 이건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계속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얘는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 계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있으면 대변에 세액공제 쓰고 그 뺀 금액만큼만 내년에 낼 거라는 거고, 가산세가 있으면 차변에 가산세 쓰고 그 돈만큼 더 내야 된다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분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틀을 잡으면 이런 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금액들이 지금 이 위치로 분계가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환급액인데 예정신고 때는 안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확정신고 시 얘를 대변에 써서 상계에서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정리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유치한 분계를 내는데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예수금이 10,000원이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7,000원이에요.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미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래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험에 이제 금액은 이렇게 작진 않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먼저 기본 틀은 부가세 예수금 10,000원을 없애고 부가세 대급금 7,000원 하는 건 첫 번째 틀이고, 그럼 이 상황이면 얼마 내야 되죠? 3,000원 내야 되죠. 그런데
예정신고 때 환급받을 거 3,000원이 있었대요. 그럼 그거랑 퉁치면 아무것도 안 내도 되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상기하기 위해서 얘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 3,000원이 나오면 예정신고 때 환급 안 낸 거 지우고 나는 아무것도 낼 일 없잖아. 만약에 4,000원이면 나는 1,000원 돌려받을 게 있는 거가지. 그죠? 만약에 2,000원이면 1,000원을 더 내야 될 거예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2,000원이라면 1,000원 내야 되니까 2,000원 쓰고 1,000원이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면에 미수금이 온 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지워준 거지 내야 될 거를 미수금이라 쓴 게 아니에요. 내야 되는 건 미지급 세금이라 쓰는데 이 미수금이 이렇게 대면에 오는 경우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서 정리할 때 예정신고 때 이렇게 처리해뒀거든. 이렇게 예정신고 때 이렇게 처리해뒀으면 지금 우리 확정신고인 결산 문제 때 나오게 되면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변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런 형태로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정확하게 탄탄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